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증시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요런 지금 모습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22,000 선 여기 좀 이제 위험해지고 있죠. 하루만 더 하락을 하면은 이 전저점이 깨지게 되는데 과연 오늘 저녁에 이제 CPI가 나오는데 이 반등을 시켜줄 수 있을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예, 그럼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11월에 만들어진 저점이 있는데 여기가 21,000.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이제 가다가 뭔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요렇게 좀 무너진 느낌이 나죠. 요 라인이 이제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이 무너졌고, 다시 인제 보통 인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요걸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한번 하죠. 근데 지지선이었던 곳은 저항으로 바뀌게 된다. 예. 저항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너져서 여기를 이렇게 이 넥라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 목댕강 이런 라인이죠. 여기가 인제 무너지게 되면은 쭉쭉 그냥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하루만 더 무너지면 좀 위험한데 사실상 무너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인제 제 그 세력주 매매법 강의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매물대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거 강의 들어보시면은 인제 요런 데서 인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모습에서 상승을 할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도 뭐냐면 추가 하락할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좀 남들보다 한 스텝 더 빨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스텝 더 빨리. 예.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네, 아, 이미 추가 하락이 이제 여기서 인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 되겠죠. 예. 제가 이걸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이 "아 신기하다." 어 그런 인제 반응도 있고, 어 그런 인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제 이 하락 N자형,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이제 보면 상승 N자형 이렇게 가고, 하락할 때는 이런 하락 N자형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이 여기서 인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하락 N자형이 나타나게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CPI가 이제 결정타가 될 것 같다. 인제 반전을 못 시키게 되면은 결정타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 뭐 주요 빅테크들 보면은 이제 애플이 인제 많이 빠졌고, 또 테슬라도 빠졌는데 애플이 좀 주도했고 넷플릭스는 좀 끝없는 하락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인제 하락 N자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넷플릭스는 뭐 급락, 급등, 급락 뭐 이런 주식이니까, 네, 요번에 워너브로더스 인수하는 거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인제 뭐 이 테슬라 보면은, 예, 테슬라는 그래도 초반에는 쪼금 상승하려다가 바로 반전이 돼 버렸어요. 이게 인제 반전 패턴인데, 예, 시가가 뚫리면서 이게 쭉 빠졌는데, 전날만 해도 여기서 지지를 시켜 주고 꾸준히 밀어 올려 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바로 저항을 만나면서, 예, 요번에는, 그러니까 전날에는 저항 만나고 떨어졌지만 바로 지지를 해 줬는데 지지를 시켜 주지 않더라고요. 예. 어 이게 지지를 시켜 준다는 건 뭐냐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야 돼요. 그리고 저가 매수세들이 들어와서 떨어지는 물량을 다 받아 주면서 거래가 막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제 거래량 적게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 주는 거죠. 예. 근데 떨어지는데 저가 매수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약간 있는데 너무 약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세들이 쭉 들어와야 되는데 떨어지는데 아무도 이걸 이렇게 받쳐 줘야 되는데 받쳐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음.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인제 올라갈 때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 가격대들이 매물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기에 수월한 면이 있다. 그러면 인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역작용이 발생돼서 여기가 뚫리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인제 주가의 인제 어떤 이렇게 역학관계죠. 예. 이 주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동안 이게 쭉쭉쭉 올라왔고 여기를 뚫고 저항을 뚫고 가야겠죠. 근데 저항을 못 뚫어 버렸으니까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이게 역작용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뉴스들 보면은 이제 AI 공포 확산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네. 그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데에다가 마이클 버리 그 숏 하시는 분 그분이 또 팔란티어 리포트 블로그에다가 팔란티어 하락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써 주고 엔스로픽이 지금 촉발시킨 그 AI 공포 엔스로픽에서 훌륭한 이제 AI를 만들어내서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필요 없다. 월 매달 돈 내면서 돈 비싸게 주고 썼었는데 기업에서 쓰는 뭐 각종 소프트웨어들 개인들도 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엑셀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어도비에서 나오는 이제 포토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러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뭐 법률 서비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 이 기술 금융 운송주 그다음에 이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 미국 그 교통부에서 예, 미국의 그 교통부에서 아 미국 그 트럭 있잖아요. 이 트럭 운전사 예, 허가를 강화하겠다. 예, 확실한 어떤 커리어나 확실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예, 이제 미국에 와서 트럭 일을 할 수 있는 그 면허를 한층 강화하겠다. 근데 미국은 이제 트럭으로 물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트럭 물류. 그래서 이 트럭커들을 이제 외국인 트럭커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했었는데 그 외국인 이제 인력이 이제 만약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그래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을 미국 내로 못 들어오게 한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 인건비가 또 인력난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시골에서 뭐 돼지 농장 또 굴 채취하는데 뭐 이런 데들 그런 힘든 일들 하는 데에서 만약에 동남아시아 쪽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체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농장주들이 난리 납니다. 사람 못 구해서. 이런 적도 뭐 코로나 때만 겪어봤죠. 그래도 코로나 때 그 물가가 오른 거에도 상당 부분 이 외국인 노동자 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못 구해서 올라간 것도 농작물 가격 올라간 것도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트럭 모으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민 정책, 이민자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뭐 그 장단점이 있는데, 예, 그 물가가 오르면 안 되잖아요. 예,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좀 그런 뉴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시장,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팔란티어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려면 내가 요쯤에서 매수를 하면은 저만큼 먹을 수 있겠구나. 예. 그럴 때 매수를 많이들 하는데 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비싼 가격의 제품, 이 주식이 하나의 어떤 물건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물건이 단기간에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거래가 줄어듭니다. 예.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20억이 됐어요. 예, 1년 만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죠? 근데 20억 정도 와서는 거래가 활발할까요? 활발하지 못할까요? 활발하지 못하죠. 예. 이유는 가격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20억일 때 산 사람은 여기에서 이게 40억을 가야 되는데 예,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정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동네 개도 그냥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돈이 아닌 상황이 돼야지 이게 막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뭐 경제 성장하고 뭐 금리 내리고 뭐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이 물건 값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거의 10배가 올랐잖아요. 25불 밑에서 20불 정도에서 거의 뭐 200불을 갔으니까 10배가 1년 이 정도 올랐는데, 예, 너무 이제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미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파벳도 뭐 제미나이 만들고 그래서 뭐 좋은 거 알겠는데, 예, 알파벳이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에 큰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100불에서 325불, 그러니까 200%가 올라간 거잖아요. 예. 이 주식은 시가총액이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이게 소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테슬라 질문하시길래 뭐 테슬라가 이제 전망 뭐냐면 미래 기대 가치가 있고 뭐 그런 거 다 알겠는데, 예, 이 PER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 매출 대비 주식 수, 그다음에 주식의 가격, 이 수준. 예. 보통 PER은 뭐라고 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식당을 오픈했다. 예. 그러면 이 투자비잖아요. 이 인테리어비 1억을 투자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 인테리어비를 뽑아내고 그 다음부터 순수익 단계로 가게 되냐. 예. 근데 뭐 다들 이제 자영업 해보셔도 알겠지만, 자, 인테리어 1억을 했는데 이것을 뽑아내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120년, 120배, 예, 150배, 120배 막 이러는데, 120년 지나가야지 예, 이제 순수익이 나온다. 음. 예, 그만큼 지금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은 적은데 주가는 높은 거예요. 음.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냐면 매출은 많은데
주가는 낮은 상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을 이렇게 두 번 해가지고 주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예. 이때가 뭐 천슬라 뭐 하고 막 그랬었어요. 천슬라, 1500슬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을 딱딱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한 주당 417불이다. 그러면 이게 비싼 거야, 안 비싼 거야? 착각을 하게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국들의 이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매수자들이 한마디로 이제 지쳤다는 거죠. 예. 뭐 AI 뭐 혁명 나고 그런 거 알겠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그냥 마냥 계속 밀어 올리기만 계속 밀어 올리기만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금리를 낮춰주라. 그리고 돈을 시장에 풀어주라.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준이나 별로 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까딱 잘못하면은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금리 인하 이거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지명자를 중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금리 인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반응을 안 보여준다고? 그럼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예,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 시장에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더 크게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 이러다가 뭐 금리 인하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때처럼 되는 거죠. 이때는 뭐냐? 금리 인상을 심하게 했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고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서 올라왔지만 여기도 금리 인하가 끝난다. 그럼 내려가겠죠 이제. 네. 자, 감사합니다.